KKMD 687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 번역. 2차 이행 계약도 문제없다. 방산 및 원자력 분야에서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 (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는 대한민국 국회가 폴란드 무기 구매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총 160억 달러, 한화 21조 5천억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대한민국과 체결한 2차 방산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당 총수였던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신임 총리로 선출되면서 2차 이행 계약에 큰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한국 폴란드 양국 금융당국 간 협조를 통해 폴란드 내 한국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펜스 24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원자력 분야 협력 관계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한때 위기감이 감돌았던 대한민국 폴란드 양국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테고요. 그럼 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협력관계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이는 폴란드 국내 진출해 있는 한국상업은행이 방위산업부문 자금 조달에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폴란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폴란드 금융감독원 본부에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야체크 야스트챈프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원 위원장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금융감독원 소속 은행감독 분과 대표들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국제협력 및 국제금융분과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폴란드 금융감독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회동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 금융감독 당국 간의 감독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폴란드 시장에 대한 한국은행들의 관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폴란드와 대한민국 은행 부문의 협력 협정 체결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폴란드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소기업의 활동과 협력에 관한 공동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 폴란드 양측이 방산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3월 26일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방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해당 면담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 여건과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수출 금융 지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들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를 통해 폴란드 내 한국은행의 개입과 이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는 폴란드 무기 구매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영투자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했다. 성일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85억 달러, 현재 환율로 11조 4,6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75억 달러, 한화 10조 1천억 규모의 통합대출안도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후속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자금으로 총 160억 달러, 한화 21조 5천억 정도가 지원된다. 폴란드는 1차 기본계약 단계에서 이미 100억 달러, 13조 5천억 정도의 대출을 제공받은 바 있다. 이번 주 성일 한국 국방부 차관은 마르신 쿨라색 국가자산부 차관을 만났다.
해당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폴란드 국내에서 K2PL 주력 전차 및 155mm 포탄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문제와 기술 이전 조건 등이었다. 성일 국방부 차관은 3월 27일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도 만났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특히 폴란드군의 장비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되었고 앞으로 이행될 예정인 계약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의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었다고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 영상 댓글을 통해 폴란드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한계를 넘은 지나친 대출이 국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대출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기에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이 단일 채무자에게 총 자기 자본의 40에서 50%를 넘는 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는 수출 금융 규모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기 공급 거래의 성공 여부는 공급 국가가 수출 금융 지원 등 상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30에서 50년간 이어질 후속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진출이 중요한 만큼 비록 초반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방산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수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 신용기관에 대한 국제 NGO 캠페인 ECA 와치가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0대를 추가 구매했을 때 37억 5천만 유로, 한화 5조 4,500억 정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 정부를 위해 37억 5천만 유로의 최대 85%까지 대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에 체결된 2차 이행 계약 금액은 대략 3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정부였다면 300억 달러의 최대 85%, 즉 255억 달러까지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3월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폴란드에게 지원해주는 대한민국의 수출 금융 금액은 160억 달러 규모입니다. 프랑스 정부보다 무려 95억 달러, 한화 12조 8천억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30에서 50년간 이어질 후속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초반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방산 선진국인 프랑스 수준의 적극적인 수출 금융 지원을 해주려면 아직 12조 8천억 정도를 더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출 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와 경쟁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에서 30조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